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클래스핏과 스마트 밴드를 활용한 통합형 건강체육 수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광문초 김영철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버될까봐 굉장히 긴장되는데요.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클래스핏이라는 이름으로 왜 이게 수업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 과정에서 고민들을 주로 얘기하게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스마트 밴드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서 김성모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이랑 다 마찬가지로 건강 영역, 운동 영역 수업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 같고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 이런저런 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어린이 청소년의 운동 가이드라인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3일은 고강도 운동을 한다. 3회 이상 뼈 강화 운동을 한다. 3회 이상 큰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을 한다. 이거를 따로따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에 다 합해서 하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던 찰나에 제가 2014년도 벌써 한 10년 전 일이죠. 그때 처음 한 운동을 접하게 됐는데요. 그 클래스핏이라는 이름 들으시면은 떠오르는 운동이 있으실 거예요. 뭘까요? 맞습니다. 크로스핏. 감사합니다. 크로스핏을 접하게 됐는데요. 이 크로스핏을 접하면서 굉장히 학교 체육에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을 해서 적용을 하기 시작했고 이미 너무 유명해져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크로스핏은 끊임없이 다양하게 골고루 다양한 부위를 단련시킬 수 있도록 운동을 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 고강도 최단 시간에 최대 효과를 누리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저희 수업 시간이 적잖아요. 40분, 45분 해봤자 앞에 준비 빼고 정리 빼고 하면 실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도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인 움직임이라고 웨이트 트레이닝처럼 고립 운동이 아니라 바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린다거나 아니면 저기서 멀리서 다가오는 버스를 향해 빨리 달려간다거나 하는 일상생활에서 움직임이 중심이 되도록 한다라는 철학을 가진 운동이고요. 아까 푸사오 발표하셨을 때 질문하셨잖아요. 뭐가 다르냐? 제가 판단하기로는 크로스핏에서 많은 운동들이 파생되었다고 판단되거든요. 푸사오 같은 경우에도 2013년도에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크로스핏은 역도, 그다음 체조, 그다음 카디오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운동된 거고요. 이게 사실 접근성이 좀 어려워서 접근하기가 거기서 푸사오 같은 것들이 파생됐다고 판단이 되고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나 아까 전에 세 가지 철학 요거는 거의 공유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저도 이 크로스핏을 그대로 현장에 적용하려고 좀 고민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크로스핏 하면은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무거운 걸 해야 된다. 그다음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이 위험하다라는 이미지가 학교 수업에 적용하는데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 물론 피트니스 용어들이 다 영어로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크로스핏 체육관 같은 형태의 바닥이 아니라는 점, 학교 장소가, 그리고 도구 같은 거, 그리고 인원이 좀 많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조금 변형해서 클래스핏이란 이름으로 바꿔서 좀 수업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변형을 하게 됐고요. 차별점이라면 이 네 가지 정도로 차별성을 두어서 둘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용어 및 캐릭터인데요. 저는 아무래도 초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런 피트니스 용어들이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크로스핏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한글로 바꿔서 적용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캐릭터까지 도입을 했어요. 스쿼트를 뭘로 바꿨을까요? 그림 보시면은 대충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리 앉기. 비슷합니다. 오리 엉덩이 앉기로 바꿨고요.
그다음 스모 데드리프트는 뭐라고 바꿨을까요? 네, 고릴라. 네. 고릴라 들기인데요. 여기 표정을 보시면 어때요? 기분이 어떤 것 같나요? 네, 맞습니다. 그 화난 고릴라 들기로 이렇게 바꿔서 했고요.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 이렇게 바꿔서 적용을 했어요. 이랬을 때 제가 생각했던 직접적으로 느꼈던 장점들은요. 일단 학생들 흥미를 가집니다. 피트니스 동작에 대한 용어를 좀 낯설어하는데 흥미를 가지고 접근하고요. 두 번째로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한글로 했을 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서 기억하기가 쉬워요. 이 학생들은 저희처럼 관심이 있어서 체육관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맨날 물어보거든요. 선생님, 스모 데드리프트가 뭐예요? 지난 시간 가르쳤잖아. 또 다음 시간 가서 스모 데드리프트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한글로 변형해서 가르쳐주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기억을 훨씬 더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클래스핏 수업할 때 신경을 썼던 게 학생들에게 그 동작에 대한 큐잉을 좀 수준에 맞게 전달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 스쿼트를 할 때 주머니가 여러분들 무릎보다 아래로 내려가게 앉으세요 라든가 아니면 무릎의 방향이 새끼 발가락 방향으로 이렇게 접으세요. 이런 큐잉을 좀 신경 썼는데 이렇게 이름을 바꾸니까 이름 자체가 큐잉이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화난 고릴라 들기 같은 거 할 때도 화난을 굳이 넣은 이유는 고릴라가 화났을 때 생각하면 어깨가 말리지 않고 어깨가 펴지고 가슴이 열리잖아요. 이런 동작 자체가 큐잉이 되었다는 점, 이런 게 장점이라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 특징은 도구입니다. 제 학교 바닥이 체육관이든 딱딱한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굳이 클래스핏 수업할 때 꼭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도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 두 가지를 뽑을 것 같거든요. 일단 첫 번째 캐틀벨, 그 두 번째는 이제 점프박스 같은 건데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웬만한 차시를 활용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때 크로스핏 체육관에 있는 캐틀벨들은 대개 쇳덩이잖아요. 쇳덩이에 박스는 나무 박스거든요. 이런 게 학교의 바닥에도 좀 적합하지 않고 안전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2018년도부터 이 수업을 구상할 때 알아봐가지고 이거는 아니고요. 그 모래가 든 안전 캐틀벨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 캐틀벨을 구해서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수업을 했고요. 이거는 없었는데 제가 저기 회사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이게 벨크로 박스라고 지금 3개가 쌓여 있는 거고요. 하나에 제가 요청한 게 좀 넓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점프했을 때 안전할 수 있게 넓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좀 무거웠으면 좋겠다. 세 번째 이렇게 붙여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장에 한 10kg 정도 돼서 이 3개를 쌓아놓으면 30kg가 됩니다. 이거 나중에 점프로 용도도 쓰고요. 나중에 슬레드처럼 미는데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푸사우처럼 항상 팀으로 함께하는 수업을 구성했는데요. 2인 1팀, 3인 1팀, 4인 1팀 항상 팀으로 구성을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저절로 인터벌 트레이닝으로 구성이 되고요. 두 번째는 같은 팀이지만 서로 감독 및 견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 운동이 시작되면 교사는 사실 동시다발적으로 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일일이 봐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사는 중간중간에 큐잉만 준다던가 아니면 격려해주는 역할이 다인데 그래서 학생들이 정확한 개수를 해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팀으로 하게 되면 같은 팀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서로 감독하고 견제하는 효과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승 효과, 같이 팀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거를 되게 즐거워하고 같이 미션을 해내는 듯한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 친구들과 같이 하니 더욱 재밌었다. 같이 하니 자신감이 생겼고 누구와 혼자 하는 것보다 덜 힘든 것 같았다. 그리고 함께 해준 누구에게 고맙다. 친구들이 들어올 때마다 응원해줘서 좋았다. 친구들끼리 같이 해서 좋았다. 매우 힘들었고 나 때문에 못한 것 같지만 친구들이 우리도 못했다고 격려해줘서 좋았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는 같이 하는 그 운동이 되게 지루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좀 즐겁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으로는 제가 직접 갖고 왔는데 이렇게 클래스핏 노트라는 걸 만들어서 일종의 운동 일지거든요. 그날에 운동했던 기록도 적고요. 거기서 하면서 느꼈던 생각이나
뭐 이런 다짐들도 적었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매년 느끼고 있거든요. 뒤에서도 반응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수업을 진행을 어떻게 하냐면 1차 시는요 교실에서 들어가서 해요. 실내에서. 그래서 노트를 들고 나눠주고 첫 번째로는 뭐 작년 팝스 기록 같은 거를 토대로 뭐 올해 목표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체육 시간 뭘 배워야 하는지 이론 수업을 많이 하는데요. 운동 왜 해야 되는지, 얼마나 해야 되는지, 클래스핏이 뭐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굉장히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론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생각 없어 보이는 이 학생들이요 되게 설명을 잘 해주면 수긍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실제로 할 운동을 미리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으라고 하거든요. 다음 운동을. 이 실제로 첫 시간에 하는 운동인데요. 제가 가져와 봤어요. 그럼 같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다음 시간에 실제로 무슨 운동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고 코인 12개를 빨리 모으는 거예요. 근데 몇 팀이죠? 2명에서 한 팀이에요. 그럼 한 명당 몇 개씩 모으면 될까요? 6개 모으면 되고요. 제한 시간은 12분입니다. 12분 안에 끝나는 운동이에요. 그럼 한 개의 코인을 어떻게 하면 모으냐? 첫 번째, 화난 고릴라 들기 10개를 하고요. 이어서 바로 줄넘기 50번을 합니다. 그럼 한 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은 뭐 하고 있을까요? 같은 팀원은 뭘 하고 있을까요? 한 명이 진행하는 거거든요. 나머지 한 명은 휴식하고요. 휴식만 하면 안 돼요. 숫자를 세주고 응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뭐 인터벌 트레이닝 형태가 되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그 다음 시간에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집니다. 요거를 가지고 실제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안내하고 팀은 뽑기로 주로 나눴고 스마트 밴드를 착용하고요. 저는 그 운동 배우기라고 해서 그 동작을 배우는데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정확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많이 할애했고요. 실제 운동 시간은 개인 운동 시간이 10분을 넘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좀 신경을 썼어요. 학생들이 10분 넘어가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10분은 넘어가지 않도록 했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 뭉성뭉성합니다. 이거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겁을 주셨는데 시간이 1인당 해봤자 최대 6분을 넘지 않거든요. 그럼 쉬워 보인단 말이야. 그럼 실제 운동하고 나서 아이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좀 충격을 받아요. 쓰게 하는데 지금 다 아자도 다 못 썼죠. 이게 실제로 반응이 하면서도 이거 맞냐 선생님, 이거 맞아요? 죽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충격을 많이 받거든요. 이거를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뭐 실제로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특히나 초등학생들은 이런 뭐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이 좀 저는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때 도움을 굉장히 크게 받은 도구가 있는데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때 스마트 밴드를 활용했습니다. 저는 이제 폴라 베리티 프로그램을 사용했고요. 그 전면 스크린에 실시간 심박 상태를 체크해 주어서 학생들이 막 진짜 죽을 것 같이 하잖아요. 일단 일단 흥미를 끌고요. 화면을 봐요. 계속 나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내 심박수가 어떤지 보면요 파랗거든요.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그 고강도로까지 그 올리는데 힘들어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해요. 거봐 얘들아, 너희 한계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 라고 얘기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를 하는데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면 전사하는 데 필요한 것은 폴라 클럽이라는 어플을 구독을 해야 되는데 1년 구독료가 19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채용 예산으로 사지 않고 디지털 사업 많이 하시죠, 학교에서. 그 사업으로 예산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오자마자 이렇게 합니다. 착용을 합니다. 번호 순대로. 그래서 이렇게 실제 운동에서는 이렇게 화면 뜨고요. 그 대부분 거의 파란색이죠. 이렇게 올리기가 쉽지 않더라.
그리고 실제 반응도 오늘 내 인생에서 최고로 힘든 날이었다. 근데 너무 힘든데 심박수가 초록색까지밖에 안 올라갔다. 대부분 이런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 나중에 점점 이제 훨씬 익숙해지고 하면 좀 더 잘 올릴 수 있는데 이렇게 쉽지 않다는 점. 저는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게 그 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노트에 기록을 하면서 신체나 뭐 체력, 생각, 뭐 정신 건강의 변화가 일상생활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게 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운동 직후에 바로 작성하게 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힘들어서 그런가 반응이 굉장히 솔직하고 직설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휘발되기 쉬운데요. 기록을 함으로써 좀 학생들에게 이 운동의 효과나 그 내재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가와 연계를 해서 활용을 했고요. 뭐 종합적인 수행 능력과 태도 변화를 중심으로 평가를 했고 2022 교육과정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겠죠. 평가하고 이 노트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를 했고요. 반응을 좀 보면 뭐 힘들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땀이 잘 안 나는데 땀이 철철 흐르니 보니 뿌듯했다. 나에게 칭찬하고 싶다. 뭐 체력이 늘어났다고 느꼈다. 끝까지 뭐 하자는 마음가짐이 생겼다. 포기하지 않는 뭐 도전 정신이 생겼다. 마지막 날에 똑같은 활동을 했을 때 뭐 제가 그 첫 시간과 마지막 그 운동을 똑같이 구성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기록한 걸 보면서 내 몸의 신체의 변화, 그 생각의 변화를 좀 느끼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단락에 이렇게 영양 뭐 이렇게 어제 내가 먹은 것 좀 칭찬할 수 있는 메뉴를 적게 했어요. 이거는 뭐 별거 아니지만 제가 이걸 쓴 걸 보면서 학생들에게 그래 일상생활에서 좀 상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건강에 대해서 하고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2018년도부터 이 수업을 지금까지 7년 동안 해오고 있거든요. 매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체육 수업 전담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러면 한 1년에 한 못해도 한 150명 가까이 수업을 했는데 계속 누적되어 왔잖아요. 그리고 최소 12차시에서 길게는 한 30차시 정도까지도 이 수업을 해요. 근데 지루할 수 있는 이 수업을 어떻게 그래도 큰 반발 없이 해왔냐를 고민을 해보니까 첫 번째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론 교육을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근육통, 회복, 뭐 성장, 영양에 대해서 간단히라도 설명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스마트 밴드를 착용하기 때문에 뭐 심박수나 혈류량, 뭐 운동과도의 조절 능력과 같은 내용을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이 잘 받아들이고 이 힘든 운동을 내가 왜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발 없이 진행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두 번째는 클래스핏 게임이라고 수업 중간중간에 그 매일 운동하는 게 아니고요. 몇 주에 한 번씩 이렇게 게임 데이를 만들어서 이날은 게임만 하는 거예요. 단순히 뭐 즐겁기 위한 게임이 아니라 그 클래스핏 동작을 활용해서 게임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운동 배우기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다음 시간에 수행할 동작을 활용해서 이렇게 게임을 해가지고요. 미리 배울 수 있도록 좀 익숙해지게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박스 점프 동작 배우고 전국에서 했고요. 이거는 박스 밀기 전에 학생들이 어떤 동작을 해야 잘 밀릴 수 있는지 이렇게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매일 달라지는 운동, 아까 말씀드렸죠. 크로스핏의 핵심. 그리고 저 미리 예고를 합니다. 그 단톡방이 있는데요. 오늘 다음 시간에 이 운동 합니다. 노트에 적어 오세요. 예고를 하면 학생들이 좀 흥미를 가지고 호기심을 가져요. 다음 시간에 와서 이 동작 뭐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기 때문에 훨씬 잘 수행을 하는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해보겠습니다. 4인 1팀 빨리하기 운동이고요. ABCD로 나눴고 힘센 배달원, 코인 가져오기. 얘가 뭔가 코인 16개 모으는데 얘가 일조를 하는 것 같아요. 힘센 배달원 얘기 들어보면 대충 뭔지 직관적으로 아시겠죠. 저희 체육관이 4층에 있는데요. 제가 1층에 코인을 갖다 놓고요. kettlebell 들고 이렇게 운동하는 겁니다. 오르락내리락. 4층까지 올라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자칫 좀 위험해 보이긴 하지만 제가 안전하게 잘 지도를 했고요. 그래서 코인을 16개 돌아가면서 모으는 겁니다. 다른 거 하고 있고. 그리고 스케일. 크로스핏에서는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좀 계열성을 갖고 등급을 나눠서 도전할 수 있는 과제를 일종의 주는 거예요.
같은 운동이어도 예를 들어 힘센 배달이죠. 누구는 S는 캐틀벨 2개를 갖고 이동하세요. A는 하나만 갖고 이동하세요. 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 전혀 강요 없거든요. 자기의 뭐 신체 체력 수준이나 신체 조건 뭐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스스로 선택을 하고 어느 누구도 비난하거나 뭐 S를 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게 제가 해보니까 학생들의 도전 의식이나 성취감을 좀 고취시키더라라고 좀 확인을 했고요. 뭐 용감하게 S를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S 써봐서 좋았습니다. 할 때는 힘들었지만 다 하고 나니까 성취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긴 수업을 좀 길게 끌어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좀 아쉬웠던 점은 아까 처음에 심박 데이터를 활용해서 화면에 전사하는 것만 수업에 활용했잖아요. 사실 이거는 이 좋은 데이터를 좀 반쪽만 활용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 여유 심박수를 가지고 자신의 정확한 뭐 여유 심박수를 체크해가지고 목표 심박수를 설정한 후에 도달 여부를 활용한다거나 이게 폴라클럽을 구독하면은 엑셀로 그 데이터를 받을 수도 있고 굉장히 좀 기능이 좀 있어요. 그걸 다 활용하지 못했는데 객관적인 체력 변화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처음과 끝을 같은 운동으로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사실은 아이들이 자신의 느낌으로만 평가를 하는데 그 과학적인 데이터는 아니잖아요. 이거를 같은 운동으로 했을 때뭐 평균 심박수를 비교해 본다거나 하는 활동을 통해서 좀 과학적인 데이터로 객관적으로 좀 자신의 발전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